이번 시간에는 무료 수학 소프트웨어인 지오지브라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문제는 잘 푸는데 내가 푼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을 그릴 수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오지브라를 이용하면 수학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지오지브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지오지브라예요. 지오지브라이고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간단하게 구성을 설명해 드리자면 왼쪽 위에 이렇게 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도구 메뉴 11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들은 눌러서 작도를 할 때 사용해요. 작도.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씩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점을 누르거나 하위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직선, 그 다음에 수직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다각형, 현다각형, 그 다음에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곡선들이 있고요. 각, 그 다음에 대칭,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거 슬라이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뭐 크게 작게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은 주로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도형의 작도, 도형 그리기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것도 이 기능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그리기를 한번 나중에 구현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구 메뉴 아래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입력. 자, 이거를 지우고요. 예. 도구 메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기 왼쪽에 하얗게 된 부분 있잖아요. 왼쪽 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대수창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수식, 뭐 방정식이나 함수식을 다 대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다 입력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연립방정식, 그리고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모든 함수도 마찬가지고 입력만 하면 바로 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 창에 커서를 갖다 놓고 y equal x라고 입력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삭제되고요. 그려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갑자기 어떤 자판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이 자판은 그러니까 대수창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런 대수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대수창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자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 키보드 이용할 수 있고 자판 이용할 수 있고 지금 1, 2, 3으로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x, y, z 미지수 많이 사용하잖아요. 파이 이런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fx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글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를 알파, 베타, 감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문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판이 지금 대시창에 이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른쪽 위에 이 X 있죠? X를 누르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선이 좀 얇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땐 클릭해서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빨간색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대수식에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뭐 지금 현재로는 1차 함수를 이제 배웠는데 나중에 만약에 2학년이 돼서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것도 똑같아요. y는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입력하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줘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를 좀 칠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립방정식 y는 x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점에서
교점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그 x의 값은 이 두 교점 A점과 B점 잘 안 보이나요? 마찬가지로 이 점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하고 점의 색깔도 뭐 다른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크게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A점과 B점의 X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대수창이죠. 자,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세한 어떤 하나하나의 그 기능 설명은 유튜브에 지오지브라라고 검색을 하면 그게 하나하나의 설명을 아주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지오지브라라고 검색하면 동영상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뒤에 2학기 때는 다각형 도형을 할 건데요. 작도 개념입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좌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표를 숨기게 하고 격자도 숨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백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다각형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삼각형 ABC를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난 도형만 그렸을 뿐인데 왼쪽 대수창에 보니까 이런 식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오지브라의 특징인데요. 지오지브라는 대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도형 A점, B점, C점 그 다음에 세 개의 편 A, B, C에 대한 식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왼쪽에 대수식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들은 뭐냐면 방금 전에 생략했던 이 좌표예요. 그 좌표를 기준으로 만약에 A점 이 그래프를 움직이게 되면 점의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죠? 선분의 길이는 안 바뀌고요.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작도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걸 삭제를 하고요. A점, B점, C점 삭제를 하고요. 대수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잡한 뭐 상악함수, 사인함수 뭐 이런 것들을 입력만 해도 다 그려져요. 예를 들어서 y는 하고요.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뭐 2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x.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뭐 이상한 상악함수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입력만 하면 다 그려집니다. 그죠? 실제 이런 그래프예요. 이거를 만약에 손으로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못 그리죠. 그런데 방정식을 풀고 그래프를 입력만 하면 내가 해결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지오지브라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게 3차원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3차원 도형. 예를 들어서 저기에 보통 미지수가 XY 두 개면 2차원 평면 도형이고요. 미지수가 3개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요거 입력하는 거 잘 안 될 건데요. 제곱에서 그 커서가 지금 제곱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판에서 화살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려야 됩니다. equal Z 이 미지수가 3개였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분명히 입력했는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쪽에 자 여기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점 3개죠? 점 3개. 여기 안 열려 있으면 여기 오른쪽 맨 위에 여기 선 3개 원과 삼각형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뜨는데요. 거기서 점 3개를 클릭하게 되면 파일 메뉴로다가 3차원 기하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려진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방금 전에 입력했던 요 그래프. 자, 숨기기 해볼까요? 자, 숨기기.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그 유튜브에 지오지브라라고 검색하는 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3차원 기하창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지금 위에 도구 메뉴가 바뀐 게 보이죠? 그죠? 모양이 바뀌지 않았어요? 3차원 도형에 적합한 메뉴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오지브라에서는 이게 이제 지오지브라 클래식 CX인데 이거 하나만 설치하면 확률 통계, 그 다음에 3차원, 그 다음에 계산기,
카스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찾았어요. 그렸죠. 그런 다음에 좀 이걸 확대해 볼까요? 그리고 화창을 넓히고 이 보는 시각을 내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도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런 기능이 다 있는 지오지브라인데 무료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삼성 기어처럼 닫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럼 이거를 이제 다음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크롬을 설치해야 됩니다. 크롬 설치 방법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한 다음에 검색창에 크롬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선생님 여기 하단에 보면 크롬을 미리 설치해 놓고 단축키도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좀 따라해 보세요. 일단 크롬을 설치해 주시고 크롬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 구글 창이 뜨잖아요. 그죠? 이 구글 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커서를 갖다 대고 한글로 지오지브라 이렇게 지오지브라 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지오지브라. 그러면 맨 위에 여기 보면 지오지브라 무료 수학 앱 전세계 1억 명이 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수학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하면 지오지브라 홈페이지로 이동했는데요. 굉장히 화면이 단순하죠. 여기에 뭘 보면 되냐면 화면의 중간,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픽 계산기, 3차원 계산기, 아까 3차원 봤죠? 카스 계산기, 그 다음에 과학용 계산기, 노트, 기하, 지오지브라 클래식, 확률 많죠? 이걸 다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오지브라 클래식 하나만 설치하면 거기서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오지브라 클래식을 설치할 건데요. 근데 지오지브라 클래식은 굳이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열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여기 지오지브라 클래식 요거를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그대로 뜨죠. 그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여기 클래식 그래픽 계산기, 기하, 3차 그래프, 카스, 스프레드시트, 확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른 거 설치 안 하고 뭐만 설치한다고 했죠? 지오지브라 클래식 6만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매번 이렇게 뭐 크롬을 실행하고 지오지브라 검색을 한 다음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작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누르냐면 클래식 시작 화면에서 여기 다운로드 요걸 눌러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홈페이지 다시 가볼까요? 홈페이지 가면 오른쪽에 오프라인 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앱, 그러니까 인터넷이 실행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지오지브라 클래식 이걸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방법은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왼쪽 화면 하단에 보면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황이 뜨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위로 팝업 창이 뜨죠. 완료되면 열기, 폴더 열기. 여러분 반드시 폴더 열어주세요. 연 다음에 단축키를 바탕화면에 만들어주세요.
바탕화면, 선생님처럼 아예 하단에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작업창에 만들어주는 방법도 좋고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작업창에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서 화면 하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다 지오지브라 검색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한글로 쳐서 그런데 창을 왼쪽 창을 요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오지브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이게 찾기가 맨 위에 올라와 있으면 새로 설치한 것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전에 설치해 있어서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영문자로 검색하면 돼요. G, E, O. 그렇죠. 여기 뜨죠. 그러니까 저는 미리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 O, G, E, B, R, A. 지오지브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서 여기 지오지브라를 찾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여기 실행 누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시행 열기,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익스플로러. 이게 지금 현재 exe 파일인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누를 것이냐. 이것을 그러면 클릭하면 설치가 되고 다시 한번 지오지브라를 검색하게 되면 작업창에 단축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실행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단에 지금 정오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정오각형처럼 생긴 지오지브라 단축키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열고 입력해서 그래프나 도형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았죠? 꼭 다운로드까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축키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바로 껐다가도 자, 저장하지 않고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단축키만 누르게 되면 바로 지워지브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도구 메뉴를 기능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대시창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설정 메뉴가 있거든요. 이런 메뉴들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크롬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죠? 뭐 그 상태에서 저도 한번 크롬을 꺼볼게요. 크롬을 다시 실행을 해서 보통 이런 창이 뜨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유튜브 클릭해서 지오지브라는 정말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라서 제가 많은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GO 한글로 치면 됩니다. 한글로 그래서 지오지브라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맨 상단에 뭐 지오지브라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돼 있는 창이 뜨는데요. 그럼 이거를 검색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뭐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신기해 보이는 스트링 아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보이죠? 무작정 따라하기, 뭐 다운로드 방법,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그 작도부터 해서 삼각형의 작도부터 해서 모든 도형들을 그릴 수 있고 도형과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입체까지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다 보니까 한 75개까지 되어 있고요. 뭐 지오지브라 다운로드 설치, 간단한 사용 방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시간도 짤막짤막하게 만들어놔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걸 보면서 따라하면 기능을 쉽게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너무 많아서 묶어가지고 이제 쓴 것이 지오지브라 무작정 따라하기란 책으로 엮이기도 했어요. 이 책을 굳이 안 사도 여기에는 75개의 파일을 따라다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익혀보시고 사용해 보시고요. 다시 이제 이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 교과서를 펼쳐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거 몇 개씩을 보면서 여러분 공부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학기 때는 그 함수를 배우고요, 방정식 배우고, 2학기 때는 도형, 작도를 배우거든요.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79쪽을 펴보세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 79쪽 펴봤어요? 79쪽 79쪽으로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 미리 제가 교과서를 미리 열어놨습니다.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 79쪽 문제 7번 있죠? 문제 7번을 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뭐 가간법, 대입법 이걸 이용해서 x의 값, y 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요 예제를 볼까요? 예제 1번. 뭐 여기서는 가간법, 대입법을 사용해서 x의 값, y 값을 구하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x의 값과 y 값,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3y는 9인데 그걸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3, y는 5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지우지브라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대수창에다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커서를 갖다 놓고 먼저 x 플러스 y는 2 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오지브라가 된다는 것은 꼭 함수 형태, 즉 y는 꼴로 고치지 않아도 않고 그냥 대소식을 방정식을 그대로 입력해도 다 그려줍니다. 두 번째가 2x 플러스 3y는 9. 여러분 지금 이 식은 컴퓨터 자판에서 그대로 쳐도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보였죠. 자, 그때 이 그래프가 좀 선이 얇고 잘 안 보여요. 방법은 이걸 좀 바꾸시는데 이 이동 여기 보죠. 맨 왼쪽에 메뉴 도구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 함수의 그래프를 클릭하면 여기 좀 활성화된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 창이 안 보이면 오른쪽에 요거 있죠. 줄 3개에 원과 삼각형이 있는 요 단추가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창이 열리게 되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선을 클릭하게 되면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굵게.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검은색을 클릭하게 되면 그래프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먼저 활성화한 다음에 선 굵기를 최대한 굵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색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납니다. 그죠? 근데 만나는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교점을 찾는 방법이. 자, 위에 도구 메뉴에서 두 번째 점 도구 있죠. 점에 클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교점이 있어요. 교점을 클릭한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을 차례대로 클릭하게 되면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점에 1이 됐네요. 다시 이동 버튼. 이 이동 버튼을 항상 눌러줘야 돼요. 누른 다음에 점에 1을 클릭하고, 참 알 보이죠? 잘 안 보여서 마찬가지로 점에 1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클릭한 다음에 점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리고 맨 왼쪽 버튼을 눌러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럼 잘 보이죠? 이렇게 좀 변형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 A의 좌표가 뭘까요? 예. 여기 보면 오른쪽에 좌표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3,5. 맞나요? 마이너스 3,5. 이거 어디서 본 거죠? 뭐냐면 어디서 봤냐면 방금 전에, 자, 다시 한번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요 예제 1번에서 여기 보이죠? x는 마이너스 3, y는 5. 이게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3과 y는 5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와 y좌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105쪽을 펴볼까요? 105쪽 105 105쪽 펴보세요. 아직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배우게 되잖아요. 1차 함수. 근데 1차 함수를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지오지브라를 가서 그리고 그래프는 삭제할 수도 있고 숨기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점 A를 오른쪽 위에 대수창이죠. 대수창에서 대수식 오른쪽에 점 3개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복사, 삭제 설정사항이 있습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105쪽에 펴봤나요? 그래프 105쪽에 보면 4번을 볼게요. 4번 위에서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처음에 배울 때 참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그래프들을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x 그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옮긴 다음에 자, 대수창에다 마찬가지로 커서를 갖다 놓고요. 따라해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졌죠? 두 번째 창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이 방법은 1하고 좌판에서 Shift 키 왼쪽에 있는 걸 누르면 됩니다. 2. 그리고 이제 지금 커서가 분모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Shift 키 오른쪽 Shift 키 아래에 보면 오른쪽 화살표 있죠. 그걸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분모에서.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3x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굵게 바꾸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자, 먼저 이동 버튼,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하나의 그래프를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 두 번째 굵게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과정으로 굵게 색깔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우리가 보통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그 y는 ax 플러스 b, 이 그래프를 미지수 ab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y절표면 한번 b로 바꿔볼까요? 보통은 슬라이드를 이용하는데 슬라이드 어디냐면 오른쪽 위에 도움의 끝에서 두 번째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슬라이드가 있어요. 제가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기하창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름은 A로 하고요. 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은 뭐 최소값 마이너스 5로 최대값 5로 되는데 그럼 바꿀 수 있습니다. 증가는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실수 범위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뭐 일씩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게 슬라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안 돼요. 또 슬라이드 만들어지고 지금 위에 보면 여기서 슬라이더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맨 왼쪽에 있는 이 이동을 항상 클릭해야 돼요. 항상 클릭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지금 A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를 사용한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슬라이더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설정 사항이 있어요. 아래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슬라이더에서 기본 이름이 A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B. 그 다음에 엔터. 그럼 B로 바뀐 게 보이죠? 처음에 바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b라고 그냥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진 게 보이죠? 그죠?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쪽 위에 선색의 동그라미 삼각형이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왼쪽으로 창이 열리고 선 굵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 B의 값을 지금 B의 값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변화가 됩니다. 이 범위도 바꿀 수 있어요. 최소값 최대값은. 그리고 슬라이더의 장점은 뭐냐면 이 슬라이더의 대시창에서 오른쪽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속도도 뭐 1.5배, 2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냥 5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직선은 서로 평행하거나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멈춤을 할게요. 여기 멈춤 버튼을 눌러보세요. 멈춤. 됐죠? 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AX 플러스 B를 모두 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들이 있죠. 그죠? 그래프의 색깔과 똑같은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숨기기 기능이에요. 숨기기.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숨겼다가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점 3개를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쓸 때 지오지브라의 강점이 또 뭐냐면 A와 B를 슬라이드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y는 ax 플러스 b를 쓰게 되면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y는 ax 플러스 b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저는 분명히 슬라이드 a와 b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시창에 보니까 a와 b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a, b 값에 따라 함수 y는 ax 플러스 b인데 현재 둘 다 1이니까 됐죠? 그리고 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굵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A 값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기울기가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지다가 다시 기울기가 작아지면 X축에 평행하게 되다가 음수가 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적당히 일 정도에 다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y절편 봤잖아요. y절편이 움직이게 되면 y절편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매우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임의대로 AB를 쓰지 않고 슬라이드를 미리 지정해 준 다음에 그 미지수 범위 내에서 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의 강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126쪽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유동경 그래요. 교과서 126쪽.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지오지브라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126쪽에 예제 1번을 볼까요? 예제 1번을 보면 그래프를 그리시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손으로 그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함수 형태, 함수 형태라면 y는 어떤 거냐, 뭘 함수 형태로 하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꼴, y 이퀄로 바꿔야 됩니다. 다 이항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오지브라를 이용하면 한번 볼게요. 함수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정식을 입력해도 그래프 그려집니다. 볼게요. 2x 플러스 y 이퀄 4 2y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이퀄
이퀄 0이 되네요. 근데 입력만 하더라도 어때요? 그래프가 그려지죠. 요거예요, 이거. 자, 이거 굵게 하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예요. 그대로 입력해도 그러니까 방정식을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그대로 입력만 해도 그래프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 그려지는데 똑같죠? 그죠?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127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뭐냐면 x는 p, y는 q의 그래프인데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봐도 1차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기지 않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꼴일까? 사실은 x는 p에 생략된 게 뭐냐면 모든 y예요. 또 y는 q에 생략된 게 뭐냐면 모든 x예요. 모든 실수 x. 이거의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숨기기를 하고요. x는 만약 5라고 한번 해볼까요? 5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게 엔터를 쳐보니까 x는 5라는 그래프는 이건데요. 자, 굵게 한번 해볼게요. x의 값은 항상 5인 거죠. 모든 y에 대해서. y가 1일 때도 5, 2일 때도 5, 3일 때도, 음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일 때도 5,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y인 거죠. 자, 이번에는 y는 5를 한번 해볼게요. y equal 5. 자, 이것도 이제 굵게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5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y는 5라는 것은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아니면 플러스이든 상관없이 항상 y 값은 5구나. 그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은 5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선을 그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만 알면 되잖아요. 두 개의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래프는 특징이 x는 지금 y축에 평행하죠. 또 다음으로 y는 5는 x축에 평행하죠. 이런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31쪽 131쪽을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제 1번을 볼게요. 예제 1번. 문제가 이래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시오.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또 나와요.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시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둘 다 y는 꼴, 다시 말해서 볼게요. 함수 꼴로 변형한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두 개의 방정식을 함수 꼴로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되면 모든 해, 평행하게 되면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이제 일치하거나 아니면 평행한 경우만 다루다 보니까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제 1번인데요. 자, 이 예제 1번 두 개의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의 해를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는데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1번과 2번을 둘 다 입력해보세요. 저는 2번만 한번 같이 입력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교과서를 보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내가 숨기기를 하고요. 연립방정식 첫 번째가 x 2y 그 다음에 equal -3 엔터 하나 그려졌죠? 두 번째가 3x 4y equal -9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자동으로. 그죠?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랑 방금 전에 교과서 그래프랑 비교를 해볼까요?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여기에 두 개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굵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도 색깔 바꾸고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는 게 보이죠? 자, 교점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위에 도구 메뉴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하게 되면 위에서 네 번째 교점이 있어요. 교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의 그래프를 차례대로 클릭하게 되면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이동, 항상 이동, 작업을 끝낸 다음에 항상 이동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점 A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위에서 두 번째 점 도구를 클릭하고 크기를 크게, 그 다음에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럼 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y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점의 좌표니까, 교점의 좌표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40쪽을 한번 볼까요? 140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보니까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인데요. 여기서 12번을 볼게요. 12번. 네, 12번. 이런 형태죠. 그래프가 3개가 있습니다. y는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5,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날 때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이거를 한번 교과서를 일단 펼쳐놓고요. 자, 여기서 숨기기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x는 마이너스 2 엔터, 두 번째가 y는 a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요 3 나누기 2입니다. 나누기는 오른쪽 시프트 키 왼쪽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면 되고요. 지금 분모에 커서가 있죠? 이럴 때는 오른쪽 위에 시프트 키 아래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x 플러스 이렇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프가 다 그려졌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요. 세 개의 그래프를 차례대로 굵게, 그 다음에 색 파란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리는데 너무 빨리 그릴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그렇죠. 그런 다음에 현재는 A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A 값을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봐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죠? 교점을 지날 때쯤. 근데 교점이 어느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A 값은 좀 켜놓고 위에서 교점 네 번째 선택한 다음에 두 그래프를 차례대로 클릭하게 되면 교점이 잡혀요. B점이죠. 마찬가지로 이동 버튼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B점을 누르고 좀 굵게 한번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굵게 만들어주고 색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이렇게 B점을 지날 때를 찾으면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학기가 되면은 교용의 성질을 배우게 되는데요. 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이걸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죠. 교과서 159쪽을 한번 펴볼래요? 자, 여기서 교과서 159쪽 펴보세요. 159쪽. 여기 보면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거랑 비슷하죠. 지오지브라하고. 사실은 이제 지오지브라가 아니라 지오지브라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알지오메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공짜긴 합니다. 무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줄게요.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오지브란 이 그림인데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외심은 보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심은 삼각형의 세 변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도 개념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오지브라로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지오지브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이해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다가 그린 것을 저장해도 되고요.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하지 않고 바로 그냥 X 눌러도 돼요. 저장하지 않아. 우리가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새 창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함수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는 것은 달라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좌표기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도형이나 작도를 할 때는 좌표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요 줄색의 원 삼각형 그려져 있는 거죠. 그걸 클릭해서 왼쪽에 책이 뜨는데 왼쪽 첫 번째 좌표계를 클릭하면 좌표계가 숨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격자 두 번째에서 왼쪽 맨 왼쪽 하얀 창을 클릭하게 되면 격자도 숨겨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작도할 때 대수창은 의미가 없어서 대수창에 마우스를 갖다 눌러서 드래그해서 대수창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하창이 넓어지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심을 한번 그려볼게요. 맨 위에 도구 메뉴 5번째에서 삼각형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다각형이 있습니다. 맞나요? 다각형을 클릭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선택된 거고요. 마우스를 기하층에 하다 놓고 클릭하면서 차례대로 3개의 점을 클릭하는데 문제는 반드시 맨 처음 그렸던 점 A를 다시 클릭해야지만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모든 다각형이 똑같아요. 맨 처음 찍었던 점을 다시 클릭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동 버튼을 항상 클릭해요. 작도할 때는. 그런 다음에 이 점이 도형 속에 있으면 이렇게 빼줍니다. 드래그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점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굵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점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굵게 만들고 싶다. 점 C도 마찬가지로 굵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내부도 지정하게 되면요. 내부는 요 투명도를 좀 이렇게 진하게 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외접원을 어떻게 그릴까요? 인데요. 여기 보면 위에서 6번째 원이 있죠. 그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 중심을 알 때 그리는 원이잖아요. 현재는 중심을 모르죠. 원과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 반지름은 뭐죠? 컴퍼스. 컴퍼스는 여러 개,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은 여러 개의 원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세 점을 지나는 원, 가능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린 작도 개념에서 외접 원의 성질은 뭘까요? 외접 원의 성질은 세 개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정의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왜 그려졌냐면 이동 버튼을 항상 클릭해 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외접원의 정의 뭐라고? 외접원. 여러분 이거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대로 작도하는 거거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띄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접원 중심, 외심입니다. 외심. 이거 외심이로 바꿔야 되겠네요. 외심. 그렇죠. 이 정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변의 중점을 잡아서 수선을 그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디 써 있냐면 여기서 왼쪽 위에 메뉴에서 네 번째 수직선, 평행선, 수직이등분선이 있네요. 그죠? 수직이등분선을 클릭한 다음에
점 A와 점 B를 차례대로 클릭하게 되면 점 A, B를 연결하는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 마찬가지로 점 B와 점 C를 차례대로 클릭하게 되면 수직이 등분선, 점 C를 클릭하고 점 A를 클릭하게 되면 수직이 등분선.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다시 이동 버튼 누르고 보시고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도구멘트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점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교점에다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점 D가 된대요. 다시 이동 버튼 누르고 점 D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굵게 만들어 줘 볼까요? 그럼 잘 보이죠? 실제 완성이 됐죠. 그럼 이동 버튼이 되는 상태에서 점 A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이 교점이 세 변의 수직이동문선이 항상 삼각형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되면 여기서 원을 선택한 다음에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을 클릭하는 거예요. 중심을 찾았으니까, 그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점 D를 먼저 클릭, 그리고 점 A 클릭,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왼쪽에 이동 버튼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지금 원을 잘 찾았잖아요. 이 원이 중요하니까 원을 선택하고 활성화한 다음에 굵게, 그리고 점선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색깔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잘 보이죠? 좀 내부도 색칠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너무 진하게 하면 삼각형이 사려지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외접원이 아주 예쁘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형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맞게끔 그리기 때문에 이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외심, 내심 이런 거 작도하는 것 자체가 수학 공부예요. 개념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작도를 할 수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지오지브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세요.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2학기 때는 대부분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공부할 때 지오지브라, 그 다음에 알지오메스, 그 다음에 GSP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 외심을 작도했잖아요. 한번 내심도 한번 작도해 보세요. 방법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 일단 유튜브를 여신 다음에 모든 작도를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한글로 지오지브라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지오지브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메뉴에 지오지브라 무작정 따라하기, 여기에 79개, 75개의 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방금 전에 삼각형 외심 작도 3분짜리 3분 36초인데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외심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내심도 있어요. 3분 9초. 내심 작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삼각형의 내심 작도 방법, 이걸 한번 꼭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모든 도형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한번 직접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도 다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궁금한 것은 지오지브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제목을 보고 궁금한 것을 클릭해서 그대로 보면서 따라해 보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컴퓨터로 그리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렇죠? 궁금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도저히 모르겠다 댓글로 남기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